안녕하십니까. 서울고용노동청 노사상생과 전소영입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및 발생 시 대응 방안을 규정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시행에 앞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개념 정의와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를 하고자 이 동영상을 제작합니다. 몇 년 전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단어가 언론에 등장하면서부터 일부 직종에 잠재되어 있던 부정적인 직장 문화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가 직장인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70%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봤으며 대부분 상급자나 경영진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조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때 사업주의 조치 기준을 근로기준법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참고하도록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입니다. 그럼 어떤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위의 우위란 지휘 명령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내직급 지휘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하는 경우이며 관계의 우위란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 조건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행위가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 번째 조건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그로 인해 고통을 받거나 피해자가 능력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은 당사자의 관계, 괴롭힘이 행해지는 장소 및 상황에 따라 이례적 혹은 지속적인지 여부에 따라 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 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매뉴얼에 기재한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종류는 외모 비하, 집단 따돌림, 차별 대우, 험담, 부당한 휴가 통제, 성추행, 성희롱, 근무 태도 요구, 업무 외 부당한 지시 등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 근로자와 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한 직장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되나 파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해서도 사용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같은 법 제76조의 3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신고가 있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해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가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마련하여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시는 절차는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매뉴얼 63페이지를 참조하여 사내 규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은 서울고용노동청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10인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76조 2 및 제76조의 3의 내용을 반영하고 고용노동부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참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사례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은 선배가 후배인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 아직도 날짜를 못 잡았느냐. 사유서를 써와라. 성과급의 30%는 선배를 대접하라 등의 반복적인 발언과 심할서를 쓰게 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사례를 판단하는 기준은 행위자, 행위장소, 행위요건입니다. 행위자 관계는 선배와 후배이고 행위장소는 직장 내외입니다. 행위요건은 피해자에게 직장 내의 관계의 우위가 있는 선배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술자리를 강요하는 말을 반복하고 심할서를 쓰게 했습니다.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피해자는 선배의 강요에 의해 정신적 고통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76조 2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반하였습니다. 사례 2는 회장이 운전기사에 대해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한 사례입니다. 회장은 운전기사의 사용자로 직장에서의 지위 우위에 있는 사람이고 회장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폭언과 폭행을 했고 또한 사이드미러를 접은 상태로 운전하도록 하여 행위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76조 2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항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디자인 팀장이 신상품 발표회를 앞두고 소속 팀원에게 신제품 디자인 보고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담당자가 시안을 수차례 보고했으나 시안이 컨셉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보완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담당자가 업무량이 늘어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직장에서의 지위 우위를 이용하여 수차례 보완 요구를 한 것이나 사회 통념상 업무의 적정 범위 내에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이로 인해 업무량이 증가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 2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사례의 경우 영업소 매니저인 김 씨가 승진을 하기 위해 근무 성적 평정에 A등급이 필요함에도 본부장이 B등급을 준 경우
매니저 김 씨가 본부장이 본인의 승진을 막기 위해 고의로 B등급을 주었다고 생각하여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영업실적 부진을 사유로 B등급을 준 것으로 이는 직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어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옆에 동료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혹시 그녀가 또는 그가 불리한 일을 당하고 있지 않나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발생 후 대응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동료들의 따뜻한 이해가 행복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